네, 4월 10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앞으로의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두 젊은 정치인을 모시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의도에서는 분명히 젊은 나이시지 않습니까? 예,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시고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님이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왜 여의도에서 젊어요? 그냥 좀 떼주시면 안 돼요? 그런가요? 중요 연령으로도 예, 젊은. 우리끼리 이러지 말죠. 아유, 두 분 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탄핵 이후에 처음 이렇게 뵈면서 그간 고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탄핵 직전에 김상욱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그때 단식, 이제 만약에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굉장한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세계는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면에서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행이죠. 예, 그리고 탄핵 선고 당일날 거기 지지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안국동에서 보셨죠? 뿌잉 하시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냥 갔는데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와. 그분들이 저 보시고는 근처로 오셔서 국민의힘 당원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당을 떠나서 잘못된 거다.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옆에서 근데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지켜주시겠다면서 옆에 계시고 그러셨어요. 혹시라도 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네. 김상욱 의원한테 네. 해코지를 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또 분들이 계셨군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불안해졌죠?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되게 좀 폭력에 대한 관용성이 커져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우리 다 그래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폭력에 대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관용이 커진 것 같은데 빨리 좀 예전처럼 품위 있는 사회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사라님이 와 미래의 진짜 대통령들 나오시네요 라면서 두 분 다 대통령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김한규 의원님은 눈을 찡긋 감으셨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그럴 감도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시면서 제가 잠깐 모셨지만 이분이 급속도로 늙어가는 거를 이제 본 저희 참모들은 야,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대통령은 하지 말자. 이거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갈아 넣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죄송한데 하여튼 보수 정당의 우리 대통령 분들은 별로 안 늙었어요. 이제까지. 이제 그런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상당히 이 생명을 진짜 갈아 넣어서 해야 될 정도로 일이 많은 데거든요. 술 먹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되게 바쁜 데인데 우리가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서 이렇게 되게 여유 있는 직업으로 아침에 늦게 출근해도 되는 직업으로 아는데 보통은 직장하고 잠자는 데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는 건데 아무튼 네, 저는 우리 김상욱 의원님이 이제 그동안 단식을 하실까 봐 국민들이 약간 걱정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전혀 걱정을 안 해갖고 8대 0을 의심하신 적이 없다. 예, 8대 그리고 김상욱 의원도 우리 법조인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고 알았던 하셨습니다. 거죠. 예. 이제 본인도 단식 안 알기 할 것 때문에 그런 말을 같아요. 하신다. 그러니까 예. 저는 하면 형님 옆에 같이 계실 줄 알았어요. 여야 또 간사로서 네. 여가위에서 인연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우리 김한규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형으로 너무 좋아해요. 오, 전혀 안 받아주시네요. 짝사랑인 것 같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죄송한데 짝사랑 전문 김상욱 의원님. 저는 이제 남성한테 뭐 좋아한다 이런 얘기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갖고 네. 되게 그런 류의 들은 애정은 아닐 것 얘기일 같긴 한데 받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아하고 저보다 보면 사실 저희 당에서는 아직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과연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나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차라리 피하고 말지 지지하지 않고 그 주변에 서서 뭐 병풍으로 역할을 안 할지언정 노골적으로 우리 당 동료였던 사람을 공식적으로 비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이철우 지사한테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충성심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편은 지켜줘야 돼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제가 짧은 정치 생활을 한 경험으로. 이런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깨고 김상욱 의원님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 앞으로도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그래 우리는 못했던 얘기를 해갖고 김상욱 덕분에 우리 당이 살았어. 보수의 미래라 이렇게 여겨준다?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좀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김상욱 의원님 이런 냉철한 현실 인식에 대한 되게 진단 위안이 돼요. 오히려 위안이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예. 그 형님 하신 말씀, 형님 자꾸 형님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서.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칭찬은 잠시 지나가는 거고 공격과 이제 책임은 길게 배신자 프레임은 길게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부터는 제가 감당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유승민 전 의원의 배신자 프레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 때문인지도 기억을 못해요. 예. 정확하게. 그때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개별 법안들 관련해서 이견을 제시했던 건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유승민 의원도 뭐 굳이 그렇게까지 자기 고집을 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상욱 의원 거는 좀 다르죠. 나중에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누군가가 보수 정당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냐라고 중도나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에이 그래도 김상욱 같은 사람도 있잖아 라는 게 분명히 어떤 변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성당 교회 다니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뭐 하나님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아니 정말 훌륭한 사람 몇 명만 대라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을 대지 못해서 멸망을 하게 됐는데 뭐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님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지는 우리가 딱 이렇게 예의주시하면 뭐 계속 이렇게 바른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폭망을 하면 김상욱 의원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김상욱 의원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의 폭망을 만들어 주셔야 민주당의 압승을 도와주셔야 신개념 선거운동입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래야 이 전쟁의 폐허 같은 데서 한 줄기 꽃같이 피어나는 이런 김상욱 의원의 필요성으로 비대위원장 후보로 가고 비대위원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니면 김상욱의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끼신다면 국민의힘에 표를 주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한규 의원님을 좋아하는 선거운동 해야 돼 이럴 때 그러니까 자기 당 반박을 해줘야 그래도 보수에서 변소를 좀 하셔야 지지하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김한규 의원님을 너무 좋아하는 게 T예요. 완전 T. 완전 T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의원님은 F인가요? 네, F예요. 그렇죠. 뿌행하실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요. F가 원래 T를 좋아해요. 저희 MBTI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T적인 위로의 방식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제가 이제 상임위들 같이 좋아해요. 하고 국회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김상욱 의원한테 매몰차게 얘기하지 않고 뭐 방송이 없거나 이런 데서는 말씀도 따뜻하게 건네고 힘내라 하는 분도 있는 걸 봤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뭔가 같이 해서는 안 될 분처럼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저는 이게 여야 문제라고 처음부터 12월 3일부터 생각 안 하고 김상욱 의원이 그 노란색 파카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와서 이거 막아야 된다고 소리칠 때부터 이거는 뭐 여야의 이견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날만 해도 여야가 같이 이제 비상계엄 해제를 하고 그럴 때만 해도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당히 현재 상황이 아쉽고 뭐 길이 있습니다. 폭망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게요. 원래 적군보다 미운 게 안에서 다른 말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이 적군보다 한 100배는 더 믿거든요. 제일 먼저 척결 대상이잖아요. 저 지난번에 여기 시사인에 왔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탄핵 기각되면 저 이쪽으로 도망 올게요 했던 기억이 예, 나는데. 그렇죠. 여기가 종교 시설이어가지고요. 예, 저희가 가톨릭 출판사 빌딩에 있거든요. 다행히 그 상황이 아니라 다행이에요. 네, 아니 국민의힘의 미래가 그래도 김상욱을 중심으로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당권 경쟁이 시작되기도 했고 네. 그래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김상욱을 지지해야 됩니다. 아니 한동훈 캠프에 가려면 한동훈이라도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돼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 지금 뭐가 막막해요. 그러게요. 참 네.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네. 잠시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네. 그래도 그러면 오늘 이게 사실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좀 충격을 줬던 사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이제 지명 이슈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탄핵 선고가 나면서 우리가 내란이 좀 종식된 게 아니냐라는 안심을 했었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났구나라고 하는 좀 충격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법률가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는 공통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막으려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떤 좀 해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당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네, 이제 여야가 없고 일당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정치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오. 이런 여론 분위기에서 보수 언론에서도 별로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이 두 사람의 후보를 지명했겠지만 실제로 임명하지는 못할 거다. 여러 가지 방안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있고 가처분도 있고 권한쟁의 심판도 있고 또 그 사건 또 마은혁 신임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다는 거잖아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이 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보수인 분들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여튼 그래서 헌재 결정에서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정말 만약에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다고 하면 아마 민주당 내에 한덕수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분들도 다 돌아서지 않을까. 다시 한번 민주당의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인사청문회 간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가장 열받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인사청문회 간사였다는 거죠? 예. 아니죠. 한덕수가 아니고 헌법재판관들 인사청문회 간사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이에요.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진보 관계없이 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한 적이 없어요. 된 적이. 보수, 진보, 중도 이런 성향인 분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되기는 하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국민들 자체가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정권에서 일하던 분이 임명된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임명되면 저희 같은 법조인 출신들이 나중에 정치 끝나고 나면 대선 캠프 들어가서 저 이번에 대선 승리하면 재판관으로 좀 임명해 주십시오. 대통령목 3목 있고 국회목 3목 있으면 6자리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자리들이 다 정치인들이 채울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하고 요번에 애써 보수 진보 중도분들이 힘을 합쳐갖고 8대0으로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는 이렇게 지키는 거다라는 위상을 세웠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지금 보수인 헌법재판관들도 짜증이 날 거예요. 자기의 직장을 아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헌법재판관들이 용인하지 않을 거고 저는 앞으로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가 진짜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적인 인사 한 명 집어넣으려고 대통령 부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탁으로 이런 사람 집어넣으려고 당장 6년 편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다 피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싸우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져요. 전 그래서 충분히 헌재가 막을 것이다. 헌재도 막고 저는 뭐 임명하려는 순간 무조건 탄핵이 될 수밖에 없고 한덕수 총리도 실제로 임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지명하지는 않았을 거다.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후보로 지명을 하려다가 철회하고 이런 케이스들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알 거다.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했느냐? 당연히 이완규 뭐 처장을 임명한 거 보면 뭐 대통령의 요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이 있었을 텐데 과연 이제 본인이 뭐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하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국민의힘 상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진짜 헛된 꿈이잖아요. 뭐 그 꿈은 꿀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티입니다, 티. 말도 안 되는 꿈이고 그런 티시죠. 꿈은 안 돼요. 꾸면 안 되는 거고 상식 합리적인 분이라면 아니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20명 고만고만한 후보가 그렇게 넘쳐나는데 어떻게 추대를 해요? 한덕수 총리는 고만고만하지도 않아요. 가면. 차라리 김문수가 훨씬 높게 나오지. 안 그렇습니까? 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진짜 당내에서 추대론이라는 게 있나요? 예. 있어요. 있답니다. 지금 T인 김한규 의원님, S인 김한규 의원님 당황하셨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꿈을 꾼다고 있죠.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듣고 있고요. 지금 저희 당내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말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 나오시는데 다들 여러 가지 이제 계산들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우리 당의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시는 분은 단순히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당권을 중심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의 방향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의 방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있고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있는 분이 또 그런 경륜을 보여주신 분이 후보가 되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당내 상황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총리를 대선 후보로 세우려는 추대로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나왔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 지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다들 비슷비슷한 상황인가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국민 100% 이제 물론 이제 그 단계가 있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100%로 해서 4명을 먼저 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3차 가서 마지막에 50%를 넘어야 된다는 조건을 또 달았어요. 결선 투표까지. 지금 김문수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몰려 있는 김문수 후보가 50%를 넘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당에는 강성 지지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반면에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한동훈 후보가 50%를 넘을 수 있을까? 강성 지지층은 죽었다 깨어나도 한동훈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제일 큰 후보들이 50%라는 벽에서 갇혀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도 또 있어요. 그럼 중간지대가 열려버리거든요. 중간지대가 열리면 알 수 없죠. 한덕수 총리도 다크호스가 저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중간지대예요?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우리 당 합니다. 상황에서는 그래요. 전혀 중간지대 아니야. 우리 당 상황에서는 저 누가 중간이지 진짜? 아니 오늘 저기 성일쪽 의원실에서 문자를 막 보내왔던데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그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걸 성일종 의원실에서 뿌리더라고.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몇 분이 붙어서 영입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덕수가 포기하면 또 그분들은 또 다른 후보 쪽으로 또 금방 가실 거라 항상 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열심히 줄서기 경쟁인 것 같아요. 그 지금 구도에선 그럼 누가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누가 유리할까요? 알려주시죠. 일단 4명에 누가 내려갑니까? 1차 경선에서 4명이 되잖아요. 추정컨대 김문수, 한동훈, 유승민 플러스 1명? 오세훈 혹은 홍준표에서는 좀 헷갈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모르겠어요. 또 그 플러스 1에 한덕수 총리도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덕수 총리는 무소속으로 뛰다가 단일화라는 모델도 오늘 중앙일보 같은데 보도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철우 지사님 또 섭섭해하실 수는 있겠는데. 근데 솔직히 4명에 들어간다고는 보통은 예상 안 하니까. 나경원 의원도 섭섭해할 거야. 너무 제2의 박정희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경원 의원님도 나오세요? 네. 내일 출마 선언한다고. 저 우리 당 소식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도 추대론의 실체는 겪고 계시니까 있다라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네.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케미가 은근 재밌다. 녹색지대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아니, 계십니다. 저는 파란색입니다. 예. 녹색이다. 아마 뭐 가수 듀엣에 네.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색깔은 아니었던 색깔 것 합쳐서. 같긴데 네.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오늘 근데 또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 김상욱 의원이 또 배석하셔가지고 명단으로 이름이 같이 돌더라고요. 배석이라 하기는 그렇고 저는 뭐 한동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유승민 전 대표님이나 한동훈 전 대표님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100% 완벽한 후보들이라 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저희 당에서 지금 경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나마 당에 대한 쇄신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라서 잘 되셨으면 하는 색깔 정도 가지고 있고 생각 정도 가지고 있고요. 아 근데 가니까 좀 그래서 갔는데 오래 못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좀 가니까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아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중에서 김상욱 의원님을 부담스러워하나요? 아닌데 이제 동료 의원들 중에 좀 여기 있으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방에 쫓아낸 적이 있는데 그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좀 엄밀히 말하면 친한계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죠. 예. 그냥 저 짝사랑 전문가라서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 잘 되시고 한동훈 대표님 잘 되시면 좋겠네요 하는 짝사랑 전문가고. 예. 보수 짝사랑, 건전 정말 개혁 보수 짝사랑. 지금 우리 후보들이 다 제가 가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아 유승민 전 대표도 그런가요?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제가 함께 한다는 게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 좀 뭐 해야 되지 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시게요. 근데 경선을 지나서 본선에서 만약에 그 계엄에 반대했던 보수 후보가 된다면 또 김상욱 의원님의 경쟁력이 충분히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라는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 실제로 경선에서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하겠지만요. 저는 지금 바람이 정말 딱 하나예요.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보수 정당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좀 너무 극단적인 정당이 돼서 국민들의 일반 감정에서 괴리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그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요. 뭐 그래서 좀 당의 방향성을 정말 제대로 고민하면서 보수당은 어떤 당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분이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메신저 공격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메시지 그러니까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 그리고 과연 말뿐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말은 참 좋아요. 근데 말만 좋았어요. 예를 들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셨는데 돌이켜보면 공정했나? 상식적이었나?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치인에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요즘 하면서 일단 보고 응원하고 있는 중이고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당의 평가이긴 하지만 그럼 국민의힘 구도는 좀 어떻게 아까 4명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김한기 의원님은 8명 그러니까 4명, 2명, 1명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4명 중에 유승민 의원님이 들어갈까 약간 의문이긴 해요. 저는 이제 김문수, 한동훈, 그다음 홍준표 나머지 1명은 오세훈이 나오면 오세훈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요일에 출마 선언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지금 2021년 경선하고 달라진 게 그때는 4명이 결선 투표를 해서 후보를 정했고 그다음 30대 70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70%였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고 50대 50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거는 결국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여요. 당의 방침이. 결국 친윤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뭐 김문수든 이런 친윤 성향의 강성 보수 분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선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아까
김상우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뭐 진정한 보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자,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거나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거나, 오늘 한동훈 이제 전 대표의 출마 선언도 사실 보수의 미래라기보다는 그냥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격, 이재명 전 대표하고 제일 잘 싸울 사람이 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보수 후보들하고. 차별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능인을, 그러니까 서태지 얘기를 해갖고 예. 본인이 이제 50대다라는 것만 강조한 젊어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서태지가 젊어 보이는 느낌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큰일이다. 아니 블랙핑크도 있고 여러 젊은 가수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호언 철폐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한 50대 이상만 있는 것 같아요. 언더 73이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 73들이 쭉 있거나 예. 73들만 해도 벌써 53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혀 젊지 않은 감성인데 너무 나이 드신 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서태지 얘기하면 통하는 걸로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김상우 의원님이 가서 서태지는 조금 심하다. 저도 서태지 좋아하긴 하지만 시대 교체를 서태지가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지금. 옆에 가셨는데 안 네. 끼워줬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근데 기회 닿는 대로 네, 저대로는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어떤 한동훈 전 대표에게요. 뭐 모두 뭐 선배들 모두에게 제가 이제 기회가 많이 있진 않았는데 예. 동료원들께도 계속 제가 기회 닿는 대로 드리는 것이 뭐 타당을 공격하거나 타 후보를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걸로는 분명히 일단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행 방법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보수의 가치와 관점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예.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또 다른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 자리를 뽑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통합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선거가 이제 시작 초입이지 않습니까? 뭐 저희 당 경선부터라도 좀 이렇게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이었으면, 그래서 선거 운동이 무조건 상대를 비토하는 게 중심이 되지는 않았으면, 우리 지난 대선 보면 서로 누가 더 나쁘냐 경쟁하는 그런 선거였거든요. 거기서 무슨 발전적 아이디어와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노력이 나오겠습니까? 좀 이번 선거는 좀 좋은 선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오늘 반 이재명만으로는 뭐 필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필패를 떠나서요. 예. 잘못된 거예요. 무슨 선거를 그렇게 해요. 네. 잘못된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 그래도 계시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는지. 그랬어요? 전혀 모르고 계셨다라는 소식을. 그러면 바로 김한기 의원님한테 토스해야 되겠는데요. 너무 정치에 무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직업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상은 이제 출마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 되게 이례적인 특이한 방식을 선택을 했죠. 현명한 방식이죠. 왜냐하면 출마 선언을 국회에서 하거나 그러는 거는 언론에 본인을 소개하고 언론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인데, 이재명 전 대표는 뭐 언론은 원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감성적으로 전달한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이제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약간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강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보수 쪽에서 만들어낸 악마화한 그 이미지에 갇혀 있는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그 부드러운 복장부터 말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게 세 번째니까 출마를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오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국회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오히려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동훈 전 대표가 서태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오히려 아주 그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제 선거가
우려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위협적이지 입장에서 않다. 한정훈 전 대표가 예. 김상우 의원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남에 대한 비판으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선거를 50대 초반에 후보까지 치른다고 하면 뭐 새로운 카드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좋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49년생 한덕수 총리도 뭐 나쁘지 않은 카드인데 저희 입장에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님 나이가 많네요. 49년생. 예. 네. 김상욱 의원님 80년생 아니세요? 네. 와, 그 차이가 진짜 엄청 나시네요. 제가 더 예의를 잘 갖춰야겠어요. 앞으로 뵈면 예의를 네. 갖추시는 걸로. 그러면 워낙 뭐 이재명 전 대표의 일강 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확고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명 주자들이 그래도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단일화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냥 선거 목적 자체가 그냥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항하는 세력들의 연합처럼 보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분들이 출마한 취지 자체가 다 오염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런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만약에 이제 당내 선거 과정에서 컷오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말고 이제 다른 선택지를 갖고 싶은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거면 모르는데 후보들끼리의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도 사실 이번에 뭐 당선되기를 뭐 희망한다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이재명 전 대표하고 다른 뭔가 정치적 지향과 나의 미래 비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본인들의 희망이니까 단일화가 되는 순간 완전히 이슈가 그쪽으로 싹 빨려 들어가서 오히려 본인들의 목소리를 전혀 못 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저는 민주당을 잘 몰라서요. 뭐 친명, 비명 예.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런 다툼이 전혀 없는 건가요? 다툼이 없어졌죠. 현실적으로. 어떻게 없어졌어요? 없어지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이라는 분들이 국회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전부는 아닌데 정치인의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면 이제 목소리에 힘이 잘 실리지 않아서 비판적인 이제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그 목소리가 전달이 국민들한테 안 되는 과정에 있죠.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이 좀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일당의 힘이 진짜 세요 이제. 일당의 힘이 진짜 세고 의석수가 많다라는 차원이신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기는 봐야겠지만 가정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 막강한 역사적으로 보지 못한 권력 집중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 행정부 수장이 되고 입법부도 절대 다석이고 거기다가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명분. 그리고 국민의힘은 경우에 따라 제대로 견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골마버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야당이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명분도 없고 이쪽은 명분도 가지고 있고 행정부도 가지고 있고 입법부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오롯이 나라의 건강한 운영을 대통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태가 된다면 바라건대 당 안에서라도 견제 기능이 가동을 해야 할 텐데 근데 당 안에서조차 서로 충성 경쟁을 해버린다면 아예 견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좀 행정부를 장악했고 입법부도 절대 다수로 장악을 했고 명분도 가지고 있고 야당은 견제할 능력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고 근데 당 내에서는 한 목소리만 나오면서 총선 경쟁이 벌어져 버리면 좀 무서워요. 100% 선의에 그럼 이건 법치가 아니라 정말 인치가 돼버리는데 네. 그래서 좀 바라건대 민주당 안에서도 네. 다양한 토론과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존중받고 서로 내부 견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이 있습니다. 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셨어야 됩니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선거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헌재가 명확하게 얘기했죠.
이제 올해 조기 대선이 있고 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든 이제 다른 민주당의 인사가 대통령이 됐고 저희가 다수당의 지위에서 정말 소수당에 대한 배려 없이 국민들의 민심과 어긋나게 우리가 전행을 한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선거로 평가를 받는 거고 정치권에서는 서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헌재도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은 항상 다수당이자 여당이었어요. 마치 민주당의 차기 정부만 그렇게 다수당이자 여당인 것처럼 사람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박근혜, 이명박 생각해 보면 예전에 더 가서 뭐 노태우도 3당 합당하고 그 전에 민정당도 그렇고 다 다수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대한 그런 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땐 설득력이 없고 다만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우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왜냐하면 선거로 평가하는 것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잘못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우려할 수 있고 저희의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과제는 그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게 저희의 과제이긴 해요.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 저희 당 의총에 와보시면 욕은 안 해요. 물병 던지고 이런 건 안 하는데 나름 상당히 토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탄핵에 관해서 물론 열성적인 지지층들은 왜 탄핵 안 하냐라고 하지만 우리 당의 주요 목표는 대선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탄핵하고 싶지만 또 일부 의원들은 이게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되냐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이슈로 한 20명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친명이라서 민주당은 대화 토론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제가 봤을 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이재명 전 대표님하고 개인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김상우 의원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런 그 우려가 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선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뭐 방식으로 그거를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이건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어느 순간부터 저는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람이 절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으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권력이란 것이 취하면 넘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제가 그때 정치할 때는 아니지만 이명박 대통령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당이지만 더 이명박과 더 치열하게 싸우면서 계파가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또 과거에 보면 무슨 뭐 삼김 정치할 때도 보면 이렇게 계파가 막 나눠져서 하는데 저는 이게 파벌 싸움이 되면 물론 안 되죠. 정치가 무리배들의 무리 지어서 뭐 집단 린치하는 형태로 이런 싸움이 되면 절대 안 되는데 하지만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목소리만 나와야 한다라는 것만 그거는 또 아주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이 민주당을 어떻게 뭐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당이기 때문에 또 12월 3일 이후에 큰 명분을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도 보장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고요. 사실 우리 당 잘하고 있냐 하면 우리 당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원래
우리가 잘하자 주의라서 남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이니까 직업 정치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잘해서 인정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저는 살면서 생각 자체가 남 욕할 시간에 내가 더 잘하자. 내가 모범 보이는 게 맞지. 뭐 남 흉 보다가 내가 더 큰 흉 있는 것도 못 보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에 좀 바람이 있다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하나의 색깔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내부 견제가 되는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또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제가 곁에서 보면 되게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되게 고집도 있으시고요. 완전 T예요. 누가 때려도 눈물도 안 흘리시고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혹여라도 좀 방향이 틀리거나 했을 때는 또 바른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형님 먼저 해보니까 힘들긴 한데요. 네. 그래도 화이팅. 네.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 보고 싶다. 품위 있는 토론이다. 네. 썰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게다가 써니님은 중도인 입장에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님 응원합니다. 김상욱 의원님도요. 라는 말씀해 주시면 슈퍼챗까지 써주셨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네, 전하면서 시간이 벌써 이만큼 됐으니까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방금 나온 속보인데요.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윤석열 씨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제 내일 퇴거를 하게 되는데 와중에 파면 직후에도 대통령이 사적 만찬을 이제 했었다라는 JTBC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조리사를 동원해서 매일 외부인을 불러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은 보통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규제가 비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이런 기사들은 봐야 될까요? 돈도 많은 분들이 뭐 왜 그렇게 그냥 거기는 배민으로 배달이 안 되나 보죠? 근데 대통령 법대 나오셨는데 아니 저 입구에 가서 받으면 될 텐데 저희 그 지난 정부의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했을 때 당시 총무 비서관님이 대통령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전세라고 생각하십시오. 집만 빌려드리니까 생활비는 다 각자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직접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저런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그리고 저런 내용이 취재된다라는 거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불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변 분들이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이제 대통령에서 쫓겨나는데 내가 뭐 내 돈 내서라도 뭐 시간 내서 밥 해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으면 저런 기사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저런 상황이 되었다는 건 대통령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저는 그래도 이제 뭐 요번 주면 나가기 때문에 더 뭐 당장 나가셔야 된다라든지 뭐 혼자 밥을 해 드셔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지인을 부르시는 건 사실 이철우 지사 부르는 것처럼 사실상 막후 정치를 계속 하려는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셔라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혹시 해당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뭐 좀 불러서 식사하실 수는 있죠. 뭐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근데 우리가 그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좀 특히나 예민한 때니까 좀 이를 마지막까지라도 조금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될 텐데라는 아쉬움은 또 분명히 있고요. 뭐 지금 이제 나가시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초대는 못 받으셨어요? 만찬에? 저요? 매일 하신다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오라고 해도 못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에게 이제 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네, 많으세요. 뭐 계속 그때도 이제 굉장히 의연하게 이렇게 잘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제명돼야 될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바가 있고요.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이 당에 해당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은 저는 당헌에 위배되었느냐 아니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론이란 것도 당헌에 맞아야 정당성이 있는 거지 당헌에 위배된 당론은 그 당론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든 군인이든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 불법적인 명령인지 아닌지는 헌법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 당헌 잘 만들어져 있어요. 5.18 정신을 계승하자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헌을 저는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징계는 대통령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징계밖에 예. 그런 일은 없도록. 예. 뭐 저는 뭐 저에게 뭐 탈당 요구도 정말 많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 했던 것처럼 탈당을 할지 안 할지는 제 자유의지입니다. 예. 근데 그걸 탈당할 수밖에 없게 압박하는 거는 폭력인 거죠. 폭력이라면 저항할 거예요. 근데 제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부분은 정말 제 자유의지로 결정할 거지 네. 탈당할 수밖에 없게 막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2025년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 네. 굉장히 또 저항의 아이콘 김한규 죄송합니다. 저 김상우 의원님께서는 순둥순둥해요. 순둥순둥하지만 F기 때문에 오히려 밀어내면 더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폭력엔 저항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뿌행하는 사진 아까 뿌행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 제작진이 4월 4일 당일날 김상우 의원님의 모습을 캡처한 화면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댓글창에 김한규 의원님 패드가 너무 예쁜데 정보를 부탁드린다. 패드는 아니고 이제 노트북인데요. 예. 이게 노트북에 이게 좀 사과 그림이 있어서 너무 이게 특정 그렇네요. 회사 정보가 공개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스킨을 갖다 붙였는데 그 너의 이름은이라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또 이거 좋아하면 또 일친일파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제가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웹툰 되게 예. 좋아하고 그래서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고른 또 바꿔야겠다. 김한규 의원님이 되게 센스쟁이에요. 옷 입는 거랑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 와 막 장난 아니에요. 오늘 두 모델 분의 같으세요? 케미가 너무 네. 재밌고 쌉T, 쌉F의 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다면서 김TF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무리 말씀 각각 그래도 못하셨던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지금 현안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김상욱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 우리 정치판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에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각자 이제 보수든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데 국민들이 조금만 냉정하게 상황을 봐주시고 우리 사회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제 보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보수에 또 마음을 주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제 김상우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이게 가능하다.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대선 탄핵 때 그냥 죄송한데 표현이 써먹었으니 예? 이제는 관심을 끊어버리면 지금처럼 그나마 젊은 정치인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은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건 정말 되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나중에 저희 당으로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당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막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뭐 저도 말해도 돼요? 혼자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참 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치가 못나서 국민들께 염려를 많이 드렸고요. 그래도 천만다행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다행이고요. 이 시대를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우리 시민들께서 이겨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다른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좌우 양날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적 가치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최고의 내재적 가치는 민주주의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인 것이고 진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다양한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만 놓고 보더라도 원래 진보가 도전하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쟁취해내니 보수가 다시 이제 지켜가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보수의 생명력을 주는 것이 진보고요. 또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보수입니다. 서로는 서로가 함께 가는 관계예요. 그러면 근데 적은 있어요. 적이 누구냐? 보수의 적은 극우입니다. 보수의 적은 극우고요. 또 진보의 적은 극좌라고 생각해요. 폭력적이고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이고 그리고 불법도 자행해버리는 그런 극단주의가 보수와 진보의 공통적이고 보수와 진보는 사실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관계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를 바라보실 때 국민들이 주인이시거든요. 이번 특히 대선도 국민들께서 다시 주인의 힘을 행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극단주의를 주장하는 자 또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반사적 이익만 바라는 비겁한 정치를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좀 국민들께서 엄히 보시고요. 반대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 진정한 진보의 가치, 진정한 사회 통합과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힘을 실어 주셔서 대한민국 정치가 좀 더 발전하는 그런 정치의 기회가 되도록 이번 대선의 장이 좀 그렇게 되도록 정말 국민들께서 주인으로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보수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게요. 이 김사욱 의원님의 호소가 멀리 가닿길 바라면서요. 네. 룰루리로님이 오늘 방송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화기애애한 여야의 모습인가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임금님기의 캔디님은 합리적이고 젊은 정치인분들이 잘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10일. 네, 아직 안 끝났고요. 자, 김은재 뉴스인 4월 10일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